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시대별 기출문제 풀이 심화편 진행하고 있고요. 고려시대에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고려시대 주제가 고려의 대외 관계고요. 고려는 50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짧지 않죠? 이 500년의 역사 중에서 보통 고려시대를 공부를 할 때 주도 세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공부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대외 관계도 같이 묶여서 나옵니다. 이 고려는 500년 동안에 끊임없이 어떤 대외 관계,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하는 것과 시기별로 조금 순차적으로 바뀌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 이런 거 많이 출제가 되니까 한 번에 정리를 해놓도록 할게요. 1번 보겠습니다. 가국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보통은 이 대외 관계가 여러 차례 있다 보니까 어느 나라하고 이제 전쟁을 한 것이냐, 이렇게 국가를 찾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손영이 서희에게 말하기를, 힌트가 나오죠. 서희, 너희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우리 건데 너희들이 침범했다. 그리고 우리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도 바다를 넘어 송나라를 섬기지 않느냐? 그럼 일단 중국 송나라는 아니네요. 송을 섬기기 때문에 오늘의 출병이 있게 된 것이다. 소손영은 가라는 국가의 장수입니다.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서희가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가 바로 고구려의 옛 땅이기 때문에 우리 고구려 이어받은 나라다. 고려 지칭하는 거겠죠. 국호를 고려라고 하고 평양에 도읍을 했다. 만약에 국경 문제를 얘기한다면 가라는 너네 국가의 동경도 모조리 우리 땅에 있는데 어찌 우리가 침범해 왔다고 하겠니? 그러니까 우리의 영토를 주장하는 내용이죠. 서희는 일종의 외교관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 국가는 이 고려의 여러 대외 관계 중에서 첫 번째 시기에 많이 언급이 되는 거란입니다. 거란. 거란의 소손영이 와서 너네가 이래 했는데 이래 하잖아 라고 우리에게 뭔가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를 외교적으로 담판을 지으러 간 사람이 서희죠. 이 서희의 외교 담판이라고 아마 외우셨을 겁니다. 자, 거란에 대한 대응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1번, 별무반을 보내서 동북 구성을 축조하였다. 별무반, 3가지 종류의 군대를 만들어서 이 여진의 기병과 싸울 수 있게 만든 특수한 군대를 말합니다. 거란 뒤에 나오는 여진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아닙니다. 이건 여진입니다. 2번, 개경에 나성을 쌓아서 침입에 대비하였다. 거란이 1차, 2차, 3차까지 침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란과 국경을 맞닿고 있었기 때문에 거란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나성이라고 하는 국경지대에 성을 쌓아서 침입에 대비를 했습니다. 답은 우선 2번이 되겠는데요. 오답 정리해 볼게요. 최영을 중심으로 요동정벌을 추진하였다. 최영 장군을 중심으로 요동정벌을 추진한 거는 굉장히 뒤시기 일입니다. 고려 말기의 일이죠. 고려 말기 우왕 때 일입니다. 우왕. 한참 뒤로 넘어가야 돼요. 화통도감을 설치해서 화약과 화포를 제작하였다. 이것도 고려 말기로 넘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작한 화약과 화포를 가지고 왜구하고 전투를 하거든요.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대상도 맞지 않습니다. 이것도 아니죠. 쌍성 총관부를 공격을 해서 천령 이북의 땅을 수복, 되찾았다. 이것도 고려 말기로 넘어가서 이건 공민왕 때 일입니다. 이 원나라가 천령 이북 땅을 직접 통치하기 위해서 설치했었던 쌍성 총관부를 공격을 해서 이거를 수복, 되찾았다라는 역사 기록을 공민왕 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답은 2번으로 찾겠고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국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가국가 찾아볼게요. 가의 임금이 강조를 토벌한다라는 구실로 강조라는 힌트 하나 나오고,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흥화진을 포위하였다. 그래서 양규라고 하는 사람이 도순검사가 되어서 성문을 닫고 굳게 지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는 국가가 강조의 편지를 위조해서 흥화진에 보내서 항복하라고 설득을 했는데, 양규가 말하기를 나는 왕명을 받고 온 것이지 강조의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항복하지 않았다. 이 강조의 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고려시대 강조의 변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고려시대에 김치양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려고 하자 이 강조가 이거를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우리가 내란이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고려시대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옆나라였던 거란이
이거 신하가 위에 치는 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 구실이죠. 그러면서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었던 초반부의 대외관계에 해당하는 거란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강조, 양규, 여기 인물 특징에서 이거 거란 시기구나. 그런데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시기에 거란 침략 받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거란이고요. 거란이 1차, 2차, 3차로 들어오다 보니까 1차에서 이걸 막아낸 사람이 서희의 외교 담판이 있었고요. 말로 잘 구슬렸는데 우리가 일단은 거란과 전혀 교류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이때 서희가 말한 거 대부분 사실 우리가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느 정도 이제 화가 난 거란이 2차 침입을 요거를 구실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2차 침입이 있었고 여기에 양규 장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차도 또 들어오죠. 여기서는 유명한 강감찬 장군이 나오게 됩니다. 강감찬. 그래서 거란의 3차 침입 동안에 이걸 막아낸 사람들 연결하는 문제도 나오니까 순차적으로 기억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자, 거란입니다. 거란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1번 광군이라고 하는 걸 조직을 해가지고 이 나라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답이 1번에 바로 나오는데 이게 좀 어색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광군. 고려 정종 초반부에 정종이라는 임금이 광군을 설치를 해서 이 거란의 침략에 대비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1번은 거란이랑 연결해서 광군을 기억해 주시고요. 2번 윤관을 보내서 동북 구성을 개척하였다. 이거는 거란 뒤에 나오는 여진식입니다. 여진의 침입에 대한 고려의 대응이죠. 화통도감을 설치해서 화포를 제작하였다. 요거는 한참 또 고려 말기로 넘어가는데 최무선이 화포를 화통도감에서 제작을 하는, 그래서 이걸로 싸우는 대상은 왜구입니다. 왜구. 일본 해적이죠. 4번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서 천도를 해서 장기 항전을 준비했다. 이거는 이제 무신정권기로 또 넘어가서 이 몽골과의 항전이죠. 나중에 원나라가 되는 몽골과의 항전 얘기고요. 쌍성 총관부를 공격을 해서 철령 이북을 수복하였다. 이거 이제 완전히 원나라죠. 원 간섭기에 더 이상 간섭받지 않으려고 공민왕이 했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거란군이 귀주를 지날 때 강감찬 등이 지금 거란과 강감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귀주라는 지명도 나오네요. 우리 귀주 대첩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거란의 패배가 이토록 심한 적이 없었다. 고려사에 나오는 강감찬의 귀주 대첩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거란의 침략 중에서도요. 1차, 2차, 3차 중에서 마지막 3차 침입 시기에 강감찬 장군의 활약상을 자료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연표에서 한번 골라볼게요. 거란의 침략입니다. 거란. 일단 거란 침략이니까 고려 만들어지고 나서 거란 침략 시기 앞쪽에 있는데 뒤에 시기 지워줄 수 있겠죠. 강화천도 개경환도 이 뒤에 원나라 무신정변 일어나기 이전입니다. 거란이 들어온 거는. 그래서 다 지워줄 수 있겠고 별무반은 누구 때문에 만드냐면 거란이 아니라 여진 때문에 만드는 거죠. 이것도 아니겠죠. 요거 아니면 요거일 텐데 여기서 조금 헷갈리실 수는 있는데 서희의 외교 담판은 서희가 누구를 상대로 이거를 담판을 하냐면 거란이에요. 거란인데 서희는 1차, 2차, 3차니까 외교 담판 이후가 되겠죠. 그리고 여진의 이전이겠죠. 그러면 나로 시기를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에 등장하는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강조가 김치양 일파를 제거하고 옹립한 왕에 대해서 말해보자. 강조는 이제 신하죠.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었던, 이제 역신이 되려고 했었던 김치양을 제거하고 새롭게 왕을 옹립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거란이 침략했을 때 개경을 떠나서 나주까지 피난 갔었던 사람이다. 이거 강조의 변이라고 좀 나오고 있는데요. 강조의 변. 이때 옹립한 왕은 누구냐면 현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종. 고려의 현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신하가 이제 역신을 토벌하고 나서 자기가 올린 왕이 되겠죠. 요거를 구실로 거란이 또 들어오거든요. 거란이 두 번째 침략을 합니다. 이때 현종이 수도를 떠나서 저기 남쪽에 전라도 나주까지 피난을 갔었던 이제 대위기를 겪었던 적이 있고요. 그때 이 거란이 우리나라에서 그만 나가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고려가 또 불교 국가잖아요.
부처님의 힘으로 이 거란을 내쫓고 싶은 어떤 마음에 초조대장경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대장경은 부처님의 말씀을 다 모아가지고 만든 일종의 부처님 불경의 어떤 백과사전 같은 그런 역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조대장경이 있고요. 제조대장경이 있는데 많이들 헷갈리는 건데 초조와 제조가 있습니다. 처음 만든 대장경, 초조대장경. 처음에 우리가 거란 때문에 만들었고 나중에 몽고가 쳐들어왔을 때 다시 만든 대장경이 제조대장경인데 이거는 흔히 팔만대장경이라는 별칭으로 훨씬 더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 고려 현종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강감찬이 귀주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강감찬 장군이 3차 침입을 무찌르는 사람이죠. 3차. 자, 강조의 정변으로 해서 현종이 즉위를 하는데요. 현종이 즉위를 하고 이걸 구실로 해가지고 거란이 2차 침입을 합니다. 그럼 이미 현종은 즉위를 한 상태예요. 그러면 현종이 왕이 된 상태에서 3차 거란의 침략이 있었겠죠. 이 3차 침입을 막아내는 사람이 강감찬이 되겠습니다. 답이 1번에 바로 나오죠.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나머지 오답 보겠습니다. 사신 저고여가 귀국길에 피살되었다. 저고여는 몽골의 사신입니다. 몽골의 사신. 몽골 사신이니까 순차적으로 보자면 고려 시기에 거란, 여진, 몽고, 왜구 순서대로 이제 대외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저고여는 몽골 시기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요거를 구실로 몽골이 쳐들어오게 돼요. 이거는 더 뒤의 시기겠죠. 한참 뒤의 시기로 넘어갑니다. 별무반을 창설해서 군사력을 강화했다. 이건 거란 다음에 여진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시기적으로 뒤의 시기에 있죠. 거란을 배척해서 만부교 사건이 일어났다. 이거는 현종 이전의 일입니다. 태조 왕건 시기예요. 첫 번째 태조 왕건 시기고요. 이 태조 왕건은 우리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었던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을 굉장히 꺼려하고 멀리 하는 그런 스탠을 취하게 되는데 거란을 배척했다. 거란은 친하게 지내려고 낙타 선물도 주고 하는데 이때 거란이 외교적인 선물로 줬었던 낙타 50마리를 만부교라는 데 묶어놓고 굶겨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태조 때. 이 사건이 또 나중에 구실이 되는 거죠. 우선 이거는 현종보다는 한참 앞선 태조 왕건 시기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죠. 5번 서희가 외교 담판으로 강동 육주를 확보했다. 이것도 현종의 이전인 1차 시기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거란의 1차, 2차, 3차 침입 순차적으로 누가 대응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맞춰가지고 기억해 놓도록 할게요. 5번 보겠습니다. 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이 그림은 윤관이 땡땡을 정벌하고 동북 구성을 설치한 다음에 고려의 경계를 알리는 비석을 지금 세우고 있어요. 요걸 비석을 세우고 있어서 척경입비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척경입비도. 요런 게 이제 사료로 많이 나오는데요. 요 내용을 언급을 할 때 윤관과 동북 구성이 나오는 거 보니 이것은 여진에 대한 대응입니다. 여진. 저기 북쪽에 있었던 또 유목민 중에 하나죠. 거란 다음에 이제 고려를 골치 아프게 했었던 여진에 대한 내용인데 여진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화통도감을 두어서 이제 최무선이 여기에서 화포를 제작을 하죠. 이거는 한참 뒤의 시기 고려 말기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통도감에서 만든 화포로 우리가 무찌른 국가, 고려의 대응이 일어났었던 국가는 이제 왜구가 되겠죠. 일본 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한참 뒤에 있고 이 가라는 국가하고도 일치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여진을 어떻게 응대했는가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2번 박위를 파견을 해서 근거지를 토벌하였다. 박위를 파견하는 것도 이제 우왕시기인데요. 고려 말기로 넘어가는데 근거지를 토벌했다. 박위를 보내서 근거지를 토벌한 것도 왜구가 되겠습니다. 쓰시마. 대마도 쓰시마를 토벌을 해요. 왜구의 소굴로 알려져 있었던 곳입니다. 자, 3번 연개소문을 보내서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 이거는 고구려에 대한 내용이죠. 고구려. 연개소문 고구려 장군입니다. 천리장성을 축조했던 적이 있지만 이거는 고구려 시기로 또 거슬러 올라가야 되고요. 당나라를 막기 위해서 고구려가 축조했던 겁니다. 요거 맞지 않죠? 4번 대장도감을 설치해서 팔만대장경을 간행했다. 네, 팔만대장경.
제조대장경이죠. 원래 이름은. 이거는 몽골이 물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거기 때문에 대응으로 맞지 않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구성된 별무반이라는 특수 군대를 조직해서 여진을 막으려고 한 게 맞습니다. 누가? 윤관이라는 분이. 세 종류죠. 네, 기병, 보병, 그리고 승병입니다. 승병. 스님, 승병으로 구성된 세 종류의 군대로 구성된 이 별무반을 데리고 여진의 응대를 하게 되죠. 그리고 동북 구성도 축조를 하게 되고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6번입니다. 가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곳은 오연총 장군을 모신 덕산사입니다. 오연총 장군. 누군지 좀 낯선 이름일 수 있겠는데 힌트 찾아볼게요. 원래는 함경도, 현재 북한 쪽으로 올라가는 한참 북쪽 지역이죠. 함경도 경성에 있었던 사당을 지금의 전라남도 곡성으로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와 있는 이쪽 지역으로 옮겨왔다. 그는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편성된 이 부대의 부원수로 활약했었던 사람입니다. 기병, 보병, 승병으로 편성된 부대가 있었죠. 고려시대 여진의 기마병을 응대하기 위해서 만들었었던 윤관의 건의로 설치됐었던 별무반입니다. 이 별무반에서 활약했었던 사람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별무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사군육진을 개척해서 영토를 확장하였다. 네,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고려시대에 여진에 대응했었던 별무반입니다. 사군 육진 개척하는 거는 시대가 바뀌죠. 왕조가 바뀝니다. 훨씬 후대에 조선시대, 조선 세종 때 세종이 김종서 장군 보내가지고 개척했었던 영토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한반도 지도의 모양이 완성이 되게 되는 거죠. 이거 시기적으로 조선시대니까 아니고요. 이번 원나라의 요청으로 일본 원정에 참여하였다. 고려시대기는 한데 그냥 고려의 군대를 정식으로 보낼 것을 요청을 하죠. 이건 별무반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별무반보다 시기적으로 뒤에 있는 몽골의 침략 이후의 일입니다. 별무반에 해당하지 않겠죠. 시기적으로 안 맞고요. 3번 여진을 정벌해서 동북 구성을 축조하였다. 이게 정답이겠죠. 여진 정벌을 위해서 만들어진 부대가 되겠고요. 4번 용인의 처인성에서 몽골 장수 살리타를 사살하였다. 이거는 여진 이후에 나오는 몽골과의 전투니까 또 가 부대에 해당하지 않고요. 요 사람은 김윤후라는 사람이 있죠. 네. 5번 최씨 무신 정권의 군사적인 기반 역할을 하였다. 일단 최씨 무신 정권이 나오려면은 무신 정변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진을 응대한 시기에 뒤의 시기로 또 넘어가야 되고요. 군사적인 기반 역할을 하였다. 이거 삼별초입니다. 삼별초. 네, 각각 대표되는 군대 집단들이 있습니다. 부대가 있어서 이것도 연결해서 기억을 해놓도록 할게요.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여진 나왔습니다. 여진이 이미 그 소굴을 잃자 보복하고자 맹세하며 땅을 돌려달라는 것을 빌미로 여러 추장들이 해마다 와서 다투었다. 땅을 돌려주세요. 뭘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냐? 우리가 여진을 응대하고 나서 별무반으로 무찌르고 나서 그 지역에다가 동북구성이라는 거를 쌓죠. 동북구성.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나라 주민들 남쪽에 살았던 백성들을 옮겨가지고 살게 했어요. 이 땅을 우리 땅으로 개척하고 이제 여기에 여진을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정착을 시키려고 했는데 워낙에 이 개척한 땅이 크고 넓기도 하고 성이 9개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성과 성 사이가 엄청 멀었다고 되어 있어요. 거주하기도 불편하고 이동하기도 불편하고 골짜기가 험하고 깊어서 여진이 이쪽에 들어왔을 때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아낼 수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위험하고 힘들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여러 신하들을 모아서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여진 몰아내고 우리 땅으로 여기를 삼겠다고 여기다가 성도 쌓고 사람도 보내서 살게 했는데 너무 살기가 힘들다. 그리고 얘네들이 맨날 와가지고 동북구성 우리한테 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맨날 노략질하고 사람들 납치하고 하니까 이게 유지를 하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이럴 바에는 우리가 쌓은 구성 여진 애들한테 주고 조공 바치게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식으로 평화를 좀 국경지대를 유지하면은 괜찮지 않겠냐. 이제 좀 당근을 주자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를 얘기를 해서 그러면 그럽시다 라고 해서 우리가 쌓은 성을 돌려주게 됩니다. 돌려준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죠. 우리가 이거를 여진에게 주어서 여진이 동북 구성 지역에 거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살았던 사람들, 여기에 해놨던 군사를 전부 다 물리게 되는 내용이 지금 이 사료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별무반을 만들어서 여진과 싸우고 여진을 몰아낸 땅에다가 동북 구성을 세우고 여기에다가 우리나라 백성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살게 했는데 실패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들이 꾸준히 땅을 돌려달라고 요청을 했고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고려 정부에서는 동북 구성을 여진에게 넘겨주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전개된 사실 한번 보겠습니다. 기껏 쌓은 땅을 여진에게 돌려준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볼게요. 1번, 강감찬이 귀주에서 왜적을 격퇴했다. 강감찬 장군이 나오는 거는 여진 시기보다 앞선 시기 거란에 대한 내용이죠. 요거 시기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이후가 아니라 이전이 되겠죠. 2번,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서 왕을 폐위하였다. 이 강조의 변으로 이 기존의 왕을 폐위를 하고 현종이라는 새로운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구실 삼아서 거란이 또 쳐들어왔었죠. 1차, 2차, 3차 침입 중에서 거란의 2차 침입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전입니다. 강감찬은 3차였죠. 거란 3차. 자, 3번. 이자겸이 금의 4대 요구 수용을 주장하였다. 요게 정답입니다. 금나라는 여진이 세운 나라입니다. 여진. 우리나라한테 동북 구성을 반환받고 나서 이걸 기반으로 세력을 키워서 금나라를 건국을 하고 이제는 우리한테 뭐 조국을 바친다고 이렇게 동북 구성을 가져갔는데 이제 어엿한 나라를 세우고 도리어 우리에게 군신의 예의를 맺자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여기서 군신이 누가 군이고 누가 신이었을까요? 금나라가 요청하는 건 너희들이 신하의 예를 갖추어라 였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건데 근데 이거는 그 당시에 지배 세력이었던 이자겸이 안정적으로 본인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 4대 요구를 또 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겸이 4대 요구를 수용했다라고 나오는 부분, 이 부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도 볼게요. 서희가 외교 담판을 벌여서 강동 6주를 획득하였다. 이것도 거란 침략인데 거란의 1차입니다. 한참 앞선 시기가 되겠죠. 5번, 부여성에서 비사성에 이르는 천리장성이 축조되었다. 아주 한참 앞으로 나가야 되죠. 이 천리장성은 고구려가 쌓은 거고요. 고구려가 싸웠고 고구려 영유왕 때 시작을 해가지고 이 보장왕 때 완성이 되는 그런 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천리장성 축조하는 총감독 맡았던 사람이 이제 고구려의 연개소문이 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전혀 아닌 선지였고요. 답은 3번으로 찾아주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바야흐로 금이 번성해서 금나라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금나라 누가 세운 거죠? 금나라는 여진이 세운 나라입니다. 여진이 금나라로 번성을 해서 우리 왕조로 하여금 신하를 칭하게 하고자 하였다. 우리에게 군신의 예의를 맺자고 하죠. 중론이 뒤섞여 어지러웠는데 공이 홀로 간쟁하기를 여진은 본래 우리 왕조 사람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하가 되어 천자를 조회하였고 국경 부근의 사람들이 모두 우리 왕조의 호족에 속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어찌 우리 왕조가 도리어 신하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였다. 당시에 권신이 왕명을 멋대로 하였으므로 이에 신하를 칭하고 이로 인해 서표를 올렸다. 진실로 인종의 본심이 아니었으니 공이 심히 부끄럽고 슬프게 여겼다. 이 윤원이라는 사람만이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때의 권신들, 그때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신하가 그냥 군신 해줍시다. 한번 얘기해 줍시다. 라고 사대를 수락하자고 주장을 하고 인종이라는 그때 당시 고려의 왕이 눈물을 머금고 굴욕을 참으면서 여기에 오케이를 했다라는 내용인데 이때에 이 권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윤원이라는 사람만이 이렇게 바른 말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 시기 내용을 보니까 금나라가 여진이 커져가지고 금나라가 되어서 우리에게 군신의 예의를 갖추라면서 압박을 가했고 그 당시는 우리나라 고려의 인종 시기였는데 인종의 할아버지이면서 인종의 장인어른이기도 했던 이자겸이라는 어떤 문벌이 자신의 세력과 권력을 위해서 금나라 사대하는 거를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을 비난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요 시기,
요 시기를 연표해서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고려가 건국이 당연히 돼야겠고 귀주대첩, 이거 어떤 나라를 응대했는지를 좀 기억을 해야겠죠. 금나라는 여진입니다. 여진 이전에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우리는 거란의 침략을 받았던 적이 있고 그리고 여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몽골이 나오는 순서예요. 자, 이거 기억하시고 그러면 일단 거란과의 어떤 응대는 종료가 된 시점의 뒤의 시기가 되겠죠. 귀주대첩은 거란의 3차 침입에 해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크게 강감찬 장군이 이겼던 전투가 있었죠. 간은 아니겠죠. 아닙니다. 별무반을 설치한다. 이거는 아직 금나라 건국 전에 여진을 토벌할 때, 여진을 정벌할 때 만들었던 군대이기 때문에 요 시기도 아니겠죠. 이거 다음에 다음에 나오게 되는 걸 겁니다. 그래서 가와 나는 아니겠고요. 무신정변 보겠습니다. 무신정변은 무신들이 정권을 잡는다라는 거예요. 이 이전에 무신 이전이 문벌귀족이라고 있었죠. 그러면 지금 별무반 설치부터 무신정변까지 요 사이 시기에 요 일이 있었구나 라고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진의 사대하자라고 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고 했었던 게 이자겸을 비롯한 기존의 문벌 귀족들이었고요. 그런 내용들을 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차별 대우를 이기지 못했었던 이 무신이 정변을 일으켰다.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여진 다음에 몽골이랑 전투 나오는 게 이제 처인성 전투 이런 게 되기 때문에 몽골에 해당하는 게 나오는 거는 그리고 원나라에 해당하는 거 나오는 건 또 아니겠죠. 그러면 이거는 지워줄 수가 있겠고 헷갈리시더라도 소거를 하다 보면은 요것밖에 남지 않는다라고 3번을 답으로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네, 9번입니다. 가국가의 침입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가국가 찾아볼게요. 이곳 죽주산성은 송문주 장군이 이 국가의 침입을 격퇴한 장소입니다. 사신 저고여의 피사를 빌미로 이게 결정적인 힌트가 되겠네요. 저고여는 몽골의 사신입니다. 이 몽골 사신이 의문의 피사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빌미로 누가 쳐들어왔다. 당연히 이 국가겠죠. 여기에 사신이니까. 그래서 요 가라는 국가는 몽골로 찾아줄 수가 있겠고요. 몽골이 처음에 쳐들어왔을 때 이거를 격퇴하면서 대응했었던 장군이 송문주 장군이 있고 또 박서라고 하는 장군도 있습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몽골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1번 화통도감을 두어서 화포를 제작하였다. 고려 말기의 일이고요. 최무선, 화약을 만든 최무선이 이제 화통도감에서 화포도 제작을 합니다. 이걸로 싸우는 대상은 주로 왜구가 되겠죠. 왜구, 일본 해적입니다. 그리고 진관체제라는 거를 실시해서 국방을 강화한 거는 조선 시기로 넘어가요. 조선 시대에서도 세조 시기로 넘어가서 도별로 진관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자체 국방을 강화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걸 진관체제라고 하고요. 3번 볼게요. 별무반을 편성하고 동북 구성을 축조하였다. 이것은 여진에 대한, 더 앞선 시기에 여진에 대한 대응이 되겠고 4번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을 설치하였다. 3가지 종류의 병사들로 구성된 훈련도감은 조선시대에 설치가 되는 거죠. 조선. 5번 대장도감을 설치를 해서 8만 대장경을 가능하였다. 그렇죠. 몽골의 침입, 몽골이 우리나라에서 물러났으면 바라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전부 다 모아서 8만 대장경, 원래 진짜 이름은 다시 만든 대장경이라고 해서 원래는 제조대장경이에요. 우리가 앞서서 거란 시기에 거란을 물리치기 위해서 초조대장경을 먼저 만들었었는데 이게 이제 전쟁 중에 불타 없어지게 되면서 몽골이 쳐들어왔던 시기에 다시 한번 만든 대장경이라고 제조라고 나와 있습니다. 약칭으로 별칭으로 8만 대장경이라고도 하죠. 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으로 답을 찾아주고요. 10번 보겠습니다.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가, 최우가, 최우. 최우는 누군가요? 이 고려 시대에 무신 정권이 있었죠. 약 100년에 가까운 군사정권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군사정권 시기를 크게 2개로 싹둑 잘라볼 수 있는데 정중부, 이의방, 초창기에 무신 정변 일으켰었던 그 시대가 있고 나중에 최충원을 시작으로 해서 이 최씨 집안이 쭉 가져가는 약 60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덩어리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최우는 최충원의 아들이 되겠죠.
이 최후가 왕에게 아뢰어서 속히 대전에서 내려와 서쪽 강화도로 행차할 것을 청하였으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안의 재미를 모두 강화도로 옮기니 수도가 흉흉하였다. 네, 강화도로 행차할 것을 청하였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수도를 옮기자라고 지금 청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고려가 천도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천도를 해서 이 국가와의 장기 항전을 준비했던 적이 있습니다. 무신정권기에 우리는 몽골의 침략을 받습니다. 애초에 기반이 군사정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던 이 최씨 무신정권. 그냥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몽골의 주로 기병들이 넘어오지 못한다라고 판단이 되는 강화도로 수도를 옮겨서 장기적인 항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것은 최씨 무신정권 시기에서도 강화천도 시기입니다. 몽골과 항전하는 와중에 강화도로 천도하는 내용이고요. 나를 보겠습니다. 제추가, 이거 무슨 벼슬의 이름입니다. 제추가 옛 수도로 다시 천도할 것을 회의하고 날짜를 정해 게시하였으나 삼별초가 최씨 무신정권의 군사적인 기반이 됐었던 군대죠. 다른 마음을 품고 따르지 않으면서 함부로 부고를 개방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원래 수도인 개경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삼별초가 거부했다고 나오죠. 이거는 이제 다시 개경으로 환도하는 겁니다. 거의 40여 년에 가까운 오랜 어떤 항전에서 결국은 패배하는 거죠. 항복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나라의 간섭에 들어가게 되는 원간섭기가 시작이 되게 되는 건데 여기에 응하지 않고 끝까지 몽골과 항전한 부대가 있었죠. 그 부대가 바로 이 최씨 무신정권의 군사적인 기반이었던 삼별초가 되겠습니다. 자, 강화천도하고 개경환도가 있네요. 그럼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우리가 몽고와 항전했었던 약 40여 년간 동안에 뭔 일이 있었냐? 이거를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찾아볼게요. 인사행정을 담당했던 정방이 폐지되었다. 이거 설치하는 거 최후가 하는 겁니다. 이 정방은 이 뒤에도 꾸준히 유지가 되다가 한참 뒤에 공민왕이 없애는 거예요. 고려를 좀 개혁을 해보려고 했었던 공민왕이 없애는 건데 개경환도하고 조금 더 뒤의 시기의 왕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나의 이후가 되겠습니다. 이거 아니죠. 우리는 사이에 있었던 일을 골라야 되니까. 만적이 개경에서 신분 해방을 도모하였다. 만적의 난이라고 있죠. 만적의 난. 만적은 최충원의 노비입니다. 최충원은 최후의 아버지가 되겠죠. 시기적으로는 가의 이전이 되겠습니다. 가의 이전이고요. 3번, 묘청이 중심이 되어서 서경천도를 주장하였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 묘청이라는 사람은 이자겸을 필두로 하는 이 문벌 귀족들이 금나라에 사대하는 것을 맹비난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진과의 어떤 금나라와의 일이 있었던 시기 일이니까 좀 더 앞으로 가야겠죠. 몽골 침략하기 이전 시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도 가의 이전입니다. 4번, 정중부 등이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하였다. 이것도 가의 이전이죠. 왜냐하면 무신정권기도 이렇게 길쭉하게 나눠보면은 두 덩어리로 잘라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무신정변 딱 일으켜가지고 초창기에 초반에 정권 잡았던 거는 정변을 일으켰었던 주인공들이 있죠. 정중부, 그리고 후에 이의방 등등등 초반에 무신들이 있고요. 나중에 중간에 이의민이라는 사람을 살해하면서 정권을 잡는 최충원이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 최씨 집안에서 한 60년 정도 쭉 최씨 무신 정권을 유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무신 정변 이후에 이 무신 정권도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라고 하는 선지에 최우가 나왔었잖아요. 최우가 강화천도를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 앞시기는 아니겠죠. 가의 이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5번 남았네요.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황룡사 구축 목탑이 소실되었다. 맞습니다. 우리 몽골의 침략을 받았을 때 경주 지역에 있었던 이 선덕여왕이 만들었다는 황룡사의 구축 목탑 80m가 넘었다는 이 웅장한 목탑이 불에 타게 됩니다. 몽골 침략기에 있었던 일이고요. 50년 동안 항전을 거의 약간 40년, 50년에 가까운 항전을 하는 동안에 우리나라의 나무로 만든 문화재들이 굉장히 많이 탔습니다. 이 몽골의 전투의 방식이 어느 지역에서 이기거나 전투를 했을 때 그 지역의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거기다가 불을 질러서 생활의 터전을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전투를 해요. 그 와중에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굉장히 많은 여러 문화재들이 불에 타게 됐고 대표적으로 황룡사 구축 목탑이 이때 없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답은 5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가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볼게요. 고려 첩장 불심 조조, 이것만 보고서는 뭔지는 모르겠죠? 추가적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개경 환도, 다시 개경으로 수도를 돌린다라는 거죠. 수도 옮기는 거 천도, 다시 돌아오는 거를 환도라고 합니다. 이 결정에 반발해가지고 봉기했었던 가라는 군사 조직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이 자료는 승화 후 왕온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올리고 이 부대가, 이 군사 조직이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입니다. 이게 사료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일본 측에서 그 이전의 고려 국서와 비교해서 뭐가 다른지를 정리한 역사적인 사료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몽골이 침략했을 때 최씨 무신 정권이었습니다. 최후가 집권을 하고 있었죠. 그때 우리가 그래도 군사 정권인데 항쟁을 좀 오랫동안 준비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어떤 그런 여론을 모아서 강화도로 천도를 합니다. 강화도로 천도를 하고 4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몽고와 전투를 하죠. 하지만 결국에는 환도를 하면서 원나라 몽골의 간섭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개경환도 결정에 반발을 하고 끝까지 몽골과 싸웠던 군사 조직이 있습니다. 최씨 무신 정권의 군사적인 기반이었던 삼별초입니다. 좌별초, 우별초 뭐 이런 걸로 운영됐었던 삼별초라는 조직이 있었죠.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승려 출신으로 구성된 항마군이 있었다. 이거는 삼별초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이거는 별무반이죠. 여진에 대응에 나오는 별무반이 기병, 보병, 항마군, 승병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별무반 얘기고요. 여진을 정벌해서 동북구성 일대를 확보한 것도 똑같이 별무반의 얘기네요. 3번,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설치가 되었다. 거란의 침략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설치된 거는 이 삼별초가 아니라 광군입니다. 광군. 정종이라는 사람이 광군을 설치를 했었죠. 우리가 찾는 거 지금 삼별초예요. 삼별초. 4번, 경대승이라는 사람이 신변 보호를 위해서 만든 사병 조직이다. 이거는 삼별초가 아니고요. 도방이라고 있습니다. 도방. 자, 5번, 진도와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기면서 항쟁을 하였지만 나중에 거의 몰살에 가깝게 전부 이제 처리가 되는 군사 조직이 되겠죠. 이게 삼별초에 대한 설명입니다. 진도, 제주도, 계속해서 강화도에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쫓겨 내려가면서 끝까지 항전을 한 거죠. 결국에는 제주도에서 완전히 이제 패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별초에 대한 설명 5번으로 찾아주겠습니다. 네, 12번입니다. 가와 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하는 것은 이 순서 물어보는 거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대외 관계가 여러 나라가 뒤섞여 나오기 때문에 또 한 번만 침략한 게 아니라 뭐 1차, 2차, 3차 이렇게 그리고 수십 년에 달하는 기간이 있어서 이 순서를 좀 기억해 놓으시면은 이런 거는 문제 풀기에 크게 어렵진 않으실 것 같은데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가라는 시기를 먼저 볼게요. 힌트 바로 앞에 나오죠. 양규 장군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를 벌이다가 추격을 해가지고 사로잡혔던 남녀를 되찾아오는 승전보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양규 장군은 거란입니다. 거란과의 전투 중에서도 거란의 2차 침입에 맞서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자, 거란이네요. 나를 보겠습니다. 윤관이 나오고 구성을 쌓았다라고 나오면 이거는 이제 여진의 응대를 했었던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건 여진이네요. 여진. 달을 볼게요. 적군이 30일 동안 귀주성을 포위하고 온갖 방법으로 공격하였으나 박서가 임기응변으로 대응을 해서 굳게 지켰다. 아마도 이 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헷갈렸을 것 같아요. 이 지문으로 이 국가를 잘 설명을 하지는 않기 때문인데 이 다라고 하는 이 시기는 몽골에 항전했었던 시기입니다. 우리가 뒤에 시기에 가면은 이 몽골 사신 저고여가 의문의 어떤 피살을 당한 거를 빌미로 해서 몽골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쳐들어온 몽골을 처음으로 응대해가지고 격퇴한 장군들이 있습니다. 송문주라는 장군이 있고 플러스 박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이름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요거는 몽골이구나, 몽골과의 전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순서대로 거란, 여진, 몽골, 왜구였죠. 그러면 순서대로 나오네요. 거란, 가는 거란, 나는 여진, 다는 몽골. 이거는 그냥 순서대로 나와 있네요. 가나다가 되겠습니다. 가나다. 가나다 1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겠죠. 1번, 요건 답이 바로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12번까지 이 대외관계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주제를 바꿔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시 1번입니다. 주제가 바뀌었는데요. 원간섭기와 고려 후기의 정치 상황을 묻는 문제들을 모아서 살펴보겠습니다. 1번 풀겠습니다.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고려의 태자가 배하라니 쿠빌라이가 기뻐하며 말하기를 이라고 나옵니다. 쿠빌라이, 나중에 쿠빌라이 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몽골을 원나라라고 하는 제국으로 확장시킨 사람입니다. 이 칭기스칸의 손자죠. 태자가 배할한다라는 표현, 태자가 배할한다라는 표현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 보러 갈 때 보통 배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이 몽고와의 항전을 통해서 강화도의 천도까지 하면서 버티긴 했지만 사실상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원나라하고 이 몽골과 좀 화친을 하려는 어떤 의도로 태자를 직접 보내서 인사를 간 겁니다. 쿠빌라이가 기뻐하며 말하기를 고려의 세자가 스스로 왔다. 이는 하늘의 뜻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정치 싸움을 하고 있었던 와중에 이런 일이 있으면 이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권위도 공고해지는 거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상황이 맞아 떨어졌던 거죠. 강회선무사 조양필이 말하기를 고려는 비록 작은 국가지만 20년간 몽고가 군대를 동원을 했어도 아직 신하가 되지 않았다. 아직 몽골의 신하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랫동안 싸움을 지속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한 명의 병졸도 수고롭게 하지 않고 한 나라를 얻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려의 태자가 훗날 원종이라고 하는 왕으로 즉위하는 고려의 왕이 되는 사람이 되겠고요. 자, 요 시기 보겠습니다. 이제 이것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제 우리가 원나라가 건국이 되고 원나라와 어떤 관계를 맺게 되면서 원간섭기가 시작되는 내용이 아마 뒷부분에 펼쳐져야 되겠죠.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가 도입되었다. 한참 앞의 일이네요. 이거는 조선 4대 임금인 광종 때 일입니다. 이후가 아니라 한참 이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2번 동북면 병마사 김보당이 난을 일으켰다. 김보당의 난이라고 합니다. 김보당의 난은 이 무신정권에 반발하면서 일어났었던 사건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넘어가야 되죠? 아닙니다. 이재현이 만건당에서 유학자들과 교류하였다. 이 만건당은 원나라 수도에 설치가 됐었던 이 연구기관입니다. 이재현이라는 학자가 이제 이 즈음에 유학자들하고 실제로 교류를 하게 되죠. 이제 우리가 원나라하고 후에 원나라가 개국을 하게 되고 원과 사이 좋은 어떤 친선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에 들어가서 이 원나라 학자들하고도 교류하는 그런 장소가 만건당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맞겠죠. 이제 원이 개국되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쿠빌라이가 원을 만들고 우리나라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우리가 원나라 수도 연경에 뭔가 만건당이라는 이 유학 연구 기관까지 설치를 하고 여기에서 우리나라 학자와 이 원나라 학자들이 서로 교류하는 어떤 모양새 이런 거가 나오는 게 이제 3번에 언급된 내용이고요. 3번을 그래서 답으로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4번 묘청 등이 중심이 되어서 서경천도를 주장했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이 상황 이전이죠. 이전 여진, 금나라의 사대를 하냐 마냐 요 얘기가 나올 때 즈음이기 때문에 이 문벌귀족 시기입니다. 한참 앞으로 넘어가야 되죠. 최충원의 봉사 10조, 최충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봉사 10조를 올려서 시정개혁을 건의하면서 최씨 무신 정권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것도 앞선 시기의 일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찾았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을 찾는 건데요. 이 화면의 그림은 천산대렵도에 그려진 변발과 호복을 한 무사입니다. 이런 머리 모양과 이런 복장이 지배층 사이에서 유행한 시기. 변발은 이 반 정도만 이제 머리를 밀고 나머지 절반은 묶어가지고 따 내리는 그런 형태의 머리인데요. 이 호복이라고 하는 건 오랑캐 호자를 씁니다. 우리가 오랑캐 옷이라고 하는 이건 우리나라 옷차림이 아니라 몽고식 복장인 거죠. 이게 우리나라 지배층 사이에서 유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원간섭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나라의
우리가 간섭기를 받게 되면서 우리나라 지배층 사이에서 몽고풍이라고 하는 게 유행을 하게 되죠. 원 간섭기에 여러 가지 영향을 갖고 있는 문화 풍습이 넘어옵니다. 이런 복장도 있겠고요. 음식도 있겠고 말도 있겠죠. 단어 같은 것도 있습니다. 반대로 몽골에도 고려 거가 유행을 하는데요. 고려의 옷차림이나 음식이 역으로 몽골 지역의 원나라에서 유행하는 거를 고려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요거 두 개가 가끔 묶여가지고 나오기도 합니다. 자, 학생이 답변 찾아보겠습니다. 윤관이 동북구성을 쌓았어요. 이거는 한참 앞으로 넘어가야 되죠. 동북구성은 여진과의 일이었기 때문에 앞선 시기로 넘어갑니다. 권문세족이 도평의사사를 장악했어요. 답이 2번이네요. 이 권문세족, 권세가 어떤 세력을 얻고 있는 가문, 요거 간단하게 줄이면 친원파로 할 수 있겠죠. 이 친원파가 새로운 어떤 세력으로 떠오르면서 당시에 도평의사사라고 하는 국정 최고 기구를 장악을 하게 됩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정중부가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차지하는 거 무신정변입니다. 1170년에 있었던 무신정변이죠. 이거는 원간섭기 한참 이전으로 넘어가니까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고요. 초조대장경을 만들어서 국난 극복을 기원했다. 처음 만든 대장경. 거란이 침략했을 때 만든 거니까 이거는 더 한참 앞으로 가야 됩니다. 5번 만적을 비롯한 노비들이 신분해방을 도모했다. 만적의 난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만적은 최충헌의 노비입니다. 최충헌, 최씨 무신정권 시작하는 사람이죠. 이것도 앞시기로 넘어가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찾아줬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옳은 것은 이 그림은 고려 원연합군과 일본군 간의 전투를 그린 몽고 습례회사의 일부입니다. 고려가 원나라의 일본 원정에 동원되었던 시기의 사실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몽골이 우리나라에서 그치지 않고 더 동쪽으로 가죠. 정동행성이라는 걸 설치를 해가지고 일본까지 점령을 하려고 했던 건데 아무래도 바다 건너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상황이 여의치는 않았어요. 자, 답변으로 옳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요 시기는 일본 원정에 동원됐었던 시기니까 우리하고 원나라의 사이가 돈독해진 시점이죠. 이걸 뭐 돈독하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원간섭기입니다. 원간섭기, 원간섭기에 대한 어떤 답변으로 옳은 것을 찾아주는 겁니다. 나성을 쌓고 천리장성을 축조하였습니다. 나성을 쌓고 천리장성을 축조한 거는 거란을 막기 위해 쌓았던 거기 때문에 한참 앞시기로 넘어갑니다. 원간섭기가 아니에요. 만적이 개경에서 반란을 모의하였습니다. 만적은 최씨 무신정권의 최충헌의 노비입니다. 이것도 앞시기로 건너가겠죠.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개편되었습니다. 답이 3번이네요. 군권에 관련된 도병마사라고 하는 기구가 도평의사사로 개편이 되어서 이 원간섭기에 우리나라 고려의 권문세족들이 이 기구를 장악을 하게 되죠. 4번, 국난을 극복하고자 초조대장경을 간행하였습니다. 처음 만든 대장경. 이거 거란 침략 때 한 거니까 시기적으로 너무 앞서 있죠. 5번, 윤관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별무반을 편성을 했다. 이것도 앞선 시기에 여진에 대한 대응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찾을 수 있었고요. 네, 4번입니다. 밑줄근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어떤 왕인지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왕께서 기철과 그 일당들을 반역죄로 숙청했다라고 나옵니다. 기철, 권문세족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권문세족. 친원파, 권문세족을 숙청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뭔가 개혁을 하려고 하는 시점이네요. 정동행성 이문소도 철폐했다. 네, 이 왕은 공민왕입니다. 공민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경기 지역에 한해서 과전법이 실시가 되었다. 이거는 공민왕보다 더 뒤시기로 넘어가야 나오는 일입니다. 우리가 고려 말기가 되면 권문세족과 그리고 권문세족에 대항을 하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성리학이 이제 들어오죠. 성리학이 들어오게 되면서 성리학을 공부해서 아주 정의로움으로 가득 찬 권문세족의 비리를 비판하면서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거 해야 됩니다. 라고 나오는 새로운 선비 집단이 생기게 됩니다. 그 집단은 신진사대부죠. 이 신진사대부 중에서 조준과 같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과전법을 실시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제일 심각했던 문제가 이제 토지 문제였거든요. 이 권문세족들이 워낙에 대농장을 갖고 있다 보니까 토지가 특정 사람들한테 집중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개혁을 하기 위해서 과전법을 먼저 실시를 해보는 거고요. 전현직 관리들에게 이 땅 전체를 주는 게 아니고 수조권이라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그런 과전법을 한번 실시를 해봤었고요. 요거는 공양왕 때 일입니다. 공양왕. 요거 아니고요. 우리는 공민왕의 업적을 찾는 거예요. 이번 정지가 관음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이 전투는 뭐냐? 왜구를 대상으로 한 전투가 되겠고요. 요거 우왕 때입니다. 더 뒤로 넘어가야 됩니다. 요것도 아니네요. 국정총괄기구로 교정도감이 설치되었다. 교정도감이 설치가 되고 여기에 장관 역할인 교정별감이 됐었던 사람은 최씨 무신정권을 여는 최충원입니다. 시기적으로 이전 시기입니다. 공민왕보다 한참 앞서 있죠. 이때의 왕은 희종입니다. 희종. 자, 4번. 신돈을 중심으로 전민변정 사업이 추진되었다. 네, 이제 땅 문제가 가장 심각했기 때문에 이 신돈이라는 승려를 등용을 해서 불법적인 방식으로 빼앗긴 토지가 없는지 이런 거 정리해가지고 돌려주는 사업을 진행을 했죠. 4번이 공민왕의 대표적인 업적이 되겠습니다. 네, 5번. 만권당이 설립이 되어서 원나라하고 고려의 학자가 깊이 교유하였다. 이거는 원간섭기가 시작되는 부분에 나오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충숙왕 때입니다. 충숙왕.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겠고요.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왕이 원의 제도를 따라서 원나라의 제도를 따라서 변발과 호복을 하고 전상에 앉아 있었다. 이거 원간섭기겠죠. 원나라 제도를 따랐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연종이라는 신하가 말하기를 이 변발과 호복은 선왕의 제도가 아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본받지 마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왕이 기뻐하면서 즉시 변발을 풀고 이 얘기를 한 이연종에게 상을 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뭔가 원나라의 제도를 따르지 않겠다라는 리액션을 취하고 있네요. 이 왕은 공민왕입니다. 공민왕. 그럼 이제 선지는 공민왕의 했었던 활동, 재위 기간에 있었던 일, 그런 걸 찾아주시면 되겠죠. 1번 대표적인 친원 세력인 기철이 숙청되었다. 대표적인 권문세족이죠. 1번에 바로 정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답 보겠습니다. 2번 김윤후가 처인성에서 몽골군을 물리쳤다. 이거는 원간섭기 되기 전이죠. 이 전쟁 초반에 이 원간섭기 되기 이전에 아직은 원나라가 만들어지기 전의 일입니다. 요거 시기로 맞지 않죠. 정종부 등이 무신이죠.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하였다. 이거는 무신정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더 이전 시기고요. 최충이 구제학당을 세워서 일종의 이거는 학원? 사립학교입니다. 유학교육을 실시하였다. 이거는 더 앞으로 가서 문벌 귀족 집권기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요거 아니죠? 5번 만적을 비롯한 노비들이 신분해방을 도모하였다. 만적의 난이라고 있었죠? 이 만적은 최충헌의 노비입니다. 최씨 무신정권 후반부에 최씨 무신정권 시작하는 사람이죠. 이 원간섭기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6번 보겠습니다.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 사이를 고르는 거네요. 고려사의 사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루가치가 다루가치라는 게 나오면은 요거 이제 원간섭기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원간섭기의 원에서 파견한 관리가 되겠죠. 다루가치가 고려의 왕을 비난하면서 말하기를 선지라 칭하고 짐이라 칭하고 사라 칭하니 어찌 이렇게 참람합니까? 너 제정신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짐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이거 황제가 하는 표현이니까 황제는 지금 원나라에 있는데 어떻게 신하의 나라인 너희 고려에서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있니? 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지를 왕지로, 짐을 고로, 사를 유로, 주를 정으로 고쳤다. 이 고려의 제도나 호칭 같은 거를 내리고 있어요. 여기서 지적을 당해서 그런 내용이 지금 가에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한창 원간섭기 시기에 벌어지는 일이 되겠죠. 자, 나를 보겠습니다. 왕이 시해당하자 태후가 종실에서 후사를 골라 세우고자 하니 시중 이이님이 백관을 거느리고 우왕을 세웠다.
우왕이 올라가는 얘기입니다. 여기 시해당했다. 죽었다는 얘기죠. 신하들에 의해서 개혁을 추진하다가 시해당한 왕이 있습니다. 고려 말기에 이거 공민왕입니다. 이 시해당하는 왕은 공민왕이고요. 그럼 왕이 있는 시기로 보면은 다루가치가 와가지고 직제 내리라 라고 했을 때 이걸 그대로 따랐던 시기, 이거 충렬왕입니다. 충자가 들어간 걸 보니까 우리가 충 몇 번 들어가는 게 있죠. 대표적인 원간섭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원간섭기하고 이제 공민왕의 개혁기를 거쳐가지고 고려 말기로 넘어가는 시점, 그 시점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화통도감을 설치를 해서 화포를 제작을 했다. 이거는 시기적으로 우왕 시기의 일이고요. 우리 앞선 선지에서는 우왕이 즉위하는 얘기였으니까 그거 이후가 되겠죠. 이거는 나의 이후입니다. 화포를 제작해서 주로 이걸로 왜구를 무찌르는 데 씁니다. 2번 유인후, 이자춘 등이 쌍성총관부를 수복하였다. 이거 우리가 잃어버렸던 어떤 영토를 다시 되찾은 거죠. 공민왕의 대표적인 업적입니다. 우리가 요 사이 시기에 공민왕이라는 존재가 있었을 겁니다. 답은 2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겠고요. 이자춘은 이성계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연결이 되네요. 자, 2번 답 찾아주고 3번 정중부 등이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하였다. 이거는 무신정변이죠. 이거는 가의 이전입니다. 최후가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서 장기 항전을 준비하였다. 원간섭기 되기 이전이죠. 몽고와의 항전을 준비하는 장면이니까 이것도 가의 이전입니다. 5번 명예 천령이 설치에 반발을 해서 요동정벌을 추진했다. 나중에 최영 장군 또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이것도 우왕 시기의 일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나의 이후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찾아줄 수 있었습니다. 네, 7번 보겠습니다.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우선 시기 한번 살펴볼게요. 최영 장군 나오고 있습니다. 최영이 백관과 함께 천령 이북의 땅을 떼어줄지 여부를 논의하자 관리들이 모두 반대하였다. 우왕은 홀로 최영과 비밀리에 요동을 공격할 것을 의논하였는데 요동, 중국이죠. 명나라 요동, 최영이 이를 권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중국에서도 왕조 교체가 이루어지고 나서 새롭게 태어난 명나라가 사실 우리가 천령 이북의 땅을 공민왕 때 수복을 해요. 쌍성총관부를 되찾게 되는데 어렵게 되찾은 땅을 이제 원나라가 망하고 이 명나라 왕조가 들어섰는데 다시 여기에다가 천령위라고 하는 거를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쪽에 들어와서 여기서 뭔가 권한을 행사하겠다라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왕조만 바뀌어가지고 또다시 우리 땅을 여기서 가져간다는 거나 똑같은 거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의논을 했는데 이 최영은 우리가 먼저 요동을 공격합시다 라고 권유를 했다라는 거예요. 요동 정벌하자. 이게 요동 정벌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우왕 시기고요. 고려 말기입니다. 우왕. 자, 나를 볼게요. 백응염 등이 왕위에 오르기를 권고하자 태조는 보통 이제 왕조, 국가를 여는 사람을 태조라 그러죠. 고려에 태조 왕건이 있고 그 뒤시기에 태조 이성계가 있습니다. 거부하였지만 결국에 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서 태조 이성계의 즉위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 사이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을 골라보는 건데요. 사실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우왕, 창왕, 공양왕 이렇게 지나서 나중에 태조 이성계가 등장을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중간에 창왕이나 공양왕 시기에 왕조가 교체되려고 하는 여기 변화가 아주 극심했었던 시기, 사이 시기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1번, 조준 등의 건의로 과점법이 제정되었다. 바로 답이 사실 1번에 나오고 있는데 조준, 신진사대부입니다. 그 중에서도 혁명파 사대부가 되겠죠. 자, 고려 말기가 되면은 저기 공민왕 때부터 이제 우리가 고려 말에 성리학이 들어와요. 그럼 성리학을 공부하고 정의로움으로 좀 충만한 권문세족의 비리를 이제 고발하고 비난하면서 다시 한번 제대로 가야 돼라고 얘기하는 새로운 선비 집단이 나옵니다. 그게 신진사대부죠. 신진사대부가 나오는데 이 신진사대부는 크게 두 개로 나뉘어서 고려를 망하게 하지는 말자라고 하는 온건파가 있습니다. 그냥 썩은 데만 도려내면 되지 이렇게 얘기했었던 온건파가 있고요. 뭐 정몽주 같은 사람들,
정몽주나 이색 같은 사람들이 있겠죠? 아니, 여기는 틀렸어. 고려는 틀렸고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돼. 새로운 왕조를 만들어야 되고 조금 더 과격한 방식의 뭔가가 필요하다. 빠르고 급진적인 무언가가 필요해. 라고 했던 게 이제 우리가 혁명파라고 하는, 여기 조준이 있고요. 그리고 이성계의 어떤 브레인 역할을 했었던 사람, 킹메이커 정도전이 있습니다. 같은 신진사대부지만 성향이 조금 달라서 나중에 요 집단이 개국에 크게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도전과 조준이 있는데, 조준, 혁명파 사대부였던 조준이 건의해서 그동안 권문세족이 가지고 있었던 대농장 문제 심각했거든요. 토지제도 개선해야 됩니다. 제일 시급한 문제여서 이 토지제도를 정정하는 방식으로 과전법이라는 것을 건의를 합니다. 과전법을 제정을 해서 이게 어떤 신진사대부들의 경제적인 어떤 기반을 마련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가 되겠죠. 물론 초반에는 경기 지역에만 한정적으로 좀 했었지만 전현직 관리들에게 수조권, 소유권이 아니고 수조권입니다.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죠. 과전법을 제정하면서 새로운 세력으로 좀 부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조준과 같은 혁명파 사대부를 데리고 개국에 참여하는 사람이, 개국을 진행하는 사람이 이성계였기 때문에 이 내용이 가와 나 사이에 등장하는 게 맞습니다. 정치적 또는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했었던 중요한 일이 되겠죠. 자, 2, 3, 4, 5번은 아니라는 얘기겠죠. 시기적으로 어느 시기인지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친원 세력인 기철이 숙청되었다. 기철이 숙청되는 거는 공민왕 때거든요. 우왕 이전의 사실입니다. 우왕이 공민왕이 죽고 나서 왕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거 가해 이전이에요. 가해 이전. 3번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 망소이가 봉기하였다. 이거 최씨무신 정권 시기에 일어난 일이어서 이것도 가해 이전입니다. 4번 쌍성 총관부를 공격을 해서 천령 이북의 땅을 다시 되찾았다. 이거 공민왕의 업적이죠. 이것도 가해 이전입니다. 5번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신문고라고 하는 북을 설치했다. 이거는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이기 때문에 나의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찾아줄 수 있었고요. 8번 보겠습니다.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오르는 것은 자료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1380년 3도 도순찰사 가라는 인물이 이끄는 고려군이 전라도 황산에서 왜구를 크게 무찔렀다. 왜구. 조선 선조 때 이를 기념해서 대첩비를 세웠지만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파괴해서 여기 파편만 남았더라. 그런데 여기에 탁보 내놓은 거, 이렇게 찍어내놓은 자료가 남아있어서 보니까 이 가라는 인물이 적장 아지발도라고 하는 왜구의 장수를 죽인 활약이 써있더라.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 사람은 이성계입니다. 고려 말기에 왜구를 격퇴하면서 승승장구, 연전연승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지도를 쌓고 좋은 이미지를 축적해가고 있었던 이성계는 떠오르는 샛별이죠. 신흥, 새롭게 일어나는 신흥무인 세력이었습니다. 신흥무인 세력이고 여기에 플러스 정도전 같은 신진사대부가 더해서 나중에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탄생을 하게 되죠. 자, 이성계의 활동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북방에 4군과 6진을 개척해서 오늘날의 한반도 지도를 완성한 사람. 이거는 조선의 세종입니다. 세종 시기에 이 최윤덕과 김종서 장군을 보내서 이 4군 6진을 개척을 하게 하죠. 세종 때 일입니다. 의종 복위를 도모해서 군사를 일으켰다. 2번, 이거는 무신정권기에 무신정변에 반대하면서 일어났었던 운동이고요. 그 김보당이라고 있습니다. 김보당의 난이라고 병마사 지냈던 사람인데 무신정변 거의 직후에 요거를 일으키게 되고요. 3번, 위화도에서 회군을 해서 정권을 장악했다. 이게 대표적인 이성계 업적이죠. 요동정벌 하라고 해서 마지못해 갔는데 암만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위화도라는 데만 건너가면 바로 요동인데 건너지 않고 군대를 돌려서 돌아왔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나라의 기틀을 또 짜내게 됩니다. 3번 대표적인 이성계의 활동입니다. 4번 여진을 정벌한 후에 동북 구성을 축조하였다. 이건 한참 또 앞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건 윤관이죠. 윤관이고요. 5번
좌우별초와 신의군으로 삼별초가 조직되었다. 이것도 원간섭기의 일이죠. 원간섭기. 요거는 또 최씨무신 정권이기 때문에 최씨무신 정권. 최씨무신 정권의 군사적인 기반이 됐었던 요 단체 삼별초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원간섭기 고려 후기 그리고 왕조가 바뀌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자료를 놓고서 시대를 좀 바트게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요거 잘 보셔가지고 정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